자, 121번부터 리딩의 세 번째 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익과 관련 없는 여담인데요. 지난주에 일요일 날 오랜만에 잠실 야구장에 출격을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LG 트윈스의 아주 오래된 그런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요. 정말 날도 덥고 날도 더운데 경기도 열받게 지고요. 두산 베어즈에게 저는 곰들이 정말 싫어졌어요. 그래서 8연패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요. 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전부 다 역전패 당했고요. 이건 선수들이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관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사회학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좀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들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데 그냥 주변에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상스러우니까, 야, 이거는 좀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누군가를 왜 그 사람은 자기 봉급 받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물론 안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에요. 되게 LG 트윈스의 지금 이제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이제 20살 간 넘은 선수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아주는 것도, 그렇게 해야 성장하겠죠. 여러분들이 비난하시면 자꾸 위축돼갖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지만 여튼 여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도 머릿속에 깊숙하게 남아가지고 여담을 좀 드렸고요. 자, 기분 좋게 121번 문제부터 또 해결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ignify부터 시작해서 significantly까지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significant라고 하는 단어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만 정답 채택이 굉장히 많이 돼요. 형용사나 부사가. 자, 형용사로는 상당한 그런 뜻이고요. 부사로는 상당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로서 두 번째 뜻이 이제 중요한의 뜻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럼 signify가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잘 몰라요. 왜? 그 학생들도 여태까지 토익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면서 누군가가 설명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정답이 자주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자, 요거는 타동사로는 의미하다, 나타내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사로 중요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이 중요한이라고 하는 뜻과 상당한이라고 하는 뜻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자동사에서 근거한 형용사고 부사인 것이에요. 사실 타동사로는 뭐뭐뭐를 의미하다, 나타내다의 뜻입니다. significance는 그래서 당연히 중요성의 뜻과 상당함의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선택지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꼼꼼하게 했고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대비까지도 완벽하게 다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품사 및 어형의 문제인 거예요. 품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자, 앞쪽에 뭐가 보여요? apostrophe s가 보이고요. 그 앞에는 due to가 보이고요. 그 앞에도 economic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는 끝난 거예요. due to는 전치사,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에 명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동으로 아무런 해석 없이도 정답은 C번으로 고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의 문제풀이는 아주 간소하고 정답도 간단하게 낼 수 있었지만, 자, 요 선택지들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여러분들이 토익을 보러 가시면 자주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변형됐을 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significant의 동의어들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토익에. considerable, 자, 하고 또 뭐 있을까요? substantial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함께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해석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gave, 주셨습니다. award, 상을 주셨는데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바로 CEO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상을 줬는데요. 뭐 때문에 줬습니까? 회사의 경제적인, 그죠? 자, economic이라고 하면 경제와 관련된, 그죠? 회사의 경제적인 그런 어떤 중요함, 경제와 관련돼서 그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가 봐요. 자, 그래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자, 이 회사의 CEO에게 상을 준 것입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121번의 해석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122번으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uch as부터 시작해서 based on까지 선택지가 다 어때요? 이거 다 전치사로 보셔도 돼요. 얘는요, adjacent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가까운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원래. 그런데 얘도 adjacent to 전체를 하나의 그냥 전치사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디에 가까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치사구라고 하면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지만 이거는 형용사 역할만 해요. 왜냐하면 adjacent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가까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such as는 예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except for는 예외를 나타내고 based on 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근거를 나타내죠. 어디에 기반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전치사가 나와야 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냐부터 먼저 좀 따져보는데요. be approved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부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뭘 먼저 버릴까요? 어디에 근접한이라고 하는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A, C, D는 다 품사상으로는 적절합니다. 자, 그럼 의미상으로 누가 정답일까요? request가 명사로 쓰였네요. time off는 휴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픈을 집어넣어도 돼요. 휴무에 대한 요청이 승인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number of individuals available to work. 그래서 직장에 이용 가능한 그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의 숫자들 있잖아요. 아, 이게 근거예요. 이것에 근거하여 승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122번 같은 경우에는 D를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D번이나 C번 같은 경우에 뭐 선택지로 앞쪽에 우리가 100번대나 110번대에 봤던 전치사들보다는 덜 자주 보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예 생소해할 만한 그런 난이도의 전치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자, 123번 넘어갈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뭐죠? slight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약간의 그런 뜻이잖아요. slightly라고 하면 약간인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또 ed가 오고 ing가 왔습니다.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990점 만점을 원한다. 그리고 저는 990점 만점을 원하시더라도 slight의 동사 뜻은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도 않는 그런 의미예요. 무시하다의 뜻이 있긴 있죠. 그래서 자, slight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ed와 ing가 여기 나와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자, 마찬가지로 signify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여러분들 활용하실 그런 상황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품사가 서로 달라요. 그럼 품사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A, 여기는 단서가 지금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수식하는 분사가 있습니다. 할인된 혹은 감소된 자, 그런 capacit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또 다른 형용사가 나오거나 혹은 부사가 나오는 게 맞죠. 먼저 확률 높은 부사가 훨씬 높아요, 확률이.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되면 두 번 수식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먼저 부사부터 집어넣어 봤더니 어때요? 딱 들어맞죠. Slightly reduced capacity. 자, capacity라는 단어는 수용 능력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생산 능력의 뜻이 있다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토익에서는 2번의 뜻도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저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은 맞아 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볼 때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여기선 생산 능력이에요. 기계에. 그래서 planes engines잖아요. 비행기 엔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was running. 달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운전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살짝 감소된 그런 어떤 자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운전 능력이라는 거죠. 생산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생산 능력이 뭔지 알죠? 엔진은 바로 어떤 파워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감소된 그런 성능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운영이 되었었으나 여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reached its destination on time. 정시에 자, 목적지에 도착을 여전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원인은 뭐였을까요?
바로 바람이었겠죠. 그래서 바로 뒷바람이 많이 불었던가 하니까 엔진을 좀 덜 그죠 가동시키고도 정시에 도착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23번의 해석 연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넘어가고요. 124번으로 갈게요. 요거는 보니까 ABCD의 선택지가 드디어 이제 20번 때 답네요. 조금 어렵습니다. equivalent. 자, 뭐죠 이것은? equivalent라고 하는 단어는 자, 상응하는 그런 뜻이에요. 뭐뭐에 상당한, 상응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항상 저는 이 단어 지금 이 문제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무엇무엇에 상응하는, 상당하는 이라고 할 때 equivalent to라고 해서 늘상 말뭉치를 알아두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번역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말뭉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어 있잖아요. 한국어 말뭉치가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영어의 말뭉치가 아니래요. 한국어 말뭉치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200억 개가 있답니다. 그 말뭉치가. AI에 입력할 수 있는 게 200억 개가 있다는 거죠. 한국어는 2억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다를 전달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번역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를 연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그런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앞으로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뭉치를 한국말도 좀 많이 만들어 둡시다. 라고 하는 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profitable, 돈 되는 이런 얘기고요. deliberate란 단어 별표 3개. 이거 정답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 먼저 사용되게 되면 자동사로 쓰거든요. 주로 이제 about나 on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심사숙고를 했다는 얘기는 얘다가 형용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인 고의로 뭐뭐뭐를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의의 이런 뜻이 있죠. 두 번째는 심사숙고를 했다는 얘기는 신중한의 뜻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선택지들이 지금 A번과 C번 여러분께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토익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D번으로 가시면 controlled는 통제된 혹은 뭐 얘는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부터 먼저 빨리 볼까요? 동사 자리면 나머지 다 지우고 빨리 답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1번 단서가 전치사, 2번 단서가 value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고 따라서 어휘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해석 접근을 통해서 보니까 동사가 may return이고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요. customers, 고객입니다. requesting exchanges. exchanges는 맞교환하는 거예요. 물건 갖다 주고 새 물건으로 받아오는 거죠. 환불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 맞교환을 요청하는 고객들은 반환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뭘 반환해요? 아이템을요. 그죠? 자, for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for가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꼭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또 다른 이거 원은 아이템이에요. 또 다른 아이템과 맞바꿔서 자, 하나의 아이템을 반송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아이템은 어떤 걸까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100원짜리 물건을 반품했는데 150원짜리를 받아가면 누가 익스체인지를 해주겠습니까? 100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100원짜리를 가져가야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논리라면 equivalent를 정답으로 고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equivalent value. 상응하는 가치, 똑같은 가치, 동등한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5번으로 넘어갈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면 prefer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뭐를 선호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preference는 명사죠. 뭐 ed, ing 다 나와 있어요. 아이고, 25번인데 조금 우리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문제네요. 자, 여기는 누구 자리 그러면? 자, 이분이 주어고요. 이 동사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뒤쪽에는 지금 뭐가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는 결국은 부사가 나와야 될 자리이거나, 그죠? 이런데 그럼 동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택도 없고요. 명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g냐 ed냐의 문제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왜냐하면 얘가 수식을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7시가 선호하는 7시.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사 구문으로 판단하시고요. 그럼 수동 구조냐 능동 구조냐를 따져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preferred도 분사 구문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뒤쪽에 명사가 하나 탁 나왔으면 그냥 목적어예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의미 접근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죠. 자, 러시아워 기간이 있죠. 러시아워의 시간이 있어요. 뭐 보통 한 7시 반부터 한 8시 반쯤 되겠죠. 자, 그 시간 동안의 heavy traffic입니다. 밀리는 그런 교통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7시까지 사무실에 항상 도착을 하더라, 그 사람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요 투부정사도 뭐예요? 목적어로 보셔야 맞고요. 뒤쪽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수동의 분사구문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조상. 자,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여러분들이 B번으로 고르시는 게 옳습니다.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Miss Murphy always arrives at the office by 7 because she prefers to avoid the heavy traffic during rush hour.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5번에 또 마찬가지로 문장의 필수 성분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식 성분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갖고 이제 A번과 D번을 지우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ing냐, ed냐. 분사구문일 때 뒤쪽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면 능동구조다. 자, 이런 논리들이 여러분들도 좀 탁 적용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26번째 문제로 가죠. 자,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명사고 뜻이 달라요. 이건 어휘 문제입니다. subscription이라고 하면 정기 구독이죠. 얘는 뭐예요? to죠. 이거는 뭐뭐에 대한 정기 구독. nominations라고 하면 이건 지명입니다. 자, 누구누구를 찍는 거죠. 그 다음에 supporters라고 하면 사람이죠. 지지자, 후원자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venue라고 하면 장소, 어떤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는 어휘 문제니까 봅시다. local residents가 되겠어요. For the person of the year. 자,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잖아요. The person of the year. 이건 뭐예요? 올해의 인물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올해 인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뭐뭐뭐가, 자, 뭐가요? 지역 주민들의 nominations가 turned in, 제출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명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올해의 그런 인물, 그런 상이죠, 이거는. 대문자니까. 그 상의 인물을 뽑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nominations of A라 그러면 누구누구의 지명이고요. for A라고 하면 뭐뭐에 대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for 이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지명이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출이 돼야 되겠습니다. 뭐보다 늦지 않게 no later than November 30th 이렇게 돼서 11월 30일보다는 더 늦지 않게 제출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turn i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익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자, submit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and in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turn in도 아주 빈번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세 개의 동의어 정리하시면서 126번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27번째고요. 이게 뒤쪽인데 이렇게 품사 및 어형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품사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waste는 당연히 명사의 뜻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동사이기도 합니다. 낭비하다의 뜻이 있고요. 명사로 쓰게 되면 waste는 쓰레기, 폐기물의 의미가 되게 강하죠. 자, 그다음에 형용사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waste라고 하면 뭐 폐기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형용사로는 자주 쓰이진 않으니까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명사 동사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형용사로 낭비하는 wasteful 부사고요. 그 다음에 ing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그럼 어떤 품사가 나와야 될 자리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좀 품사 및 어형의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이유는 여기 지금 부정사 목적어가 나왔거든요. 이 make가 만약에 삼형식 동사라면 their experiments 라고 하는 목적어를 취했고요. 뒤에는 당연히 부사가 오는 게 맞죠. 그런데 make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볼 단어는 아니죠. 자, 혹시 사역동사로 쓰였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researchers는 연구자들이고요. 연구자들이 희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험을 자, 실험의 상태를 뒤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less도 단서죠. less는 비교급입니다. 따라서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붙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less wastefully 라고 하면 덜 낭비적으로 실험을 만드는 거예요. 자, 실험을 막 나사를 쪼여갖고 실험을 만들어요. 낭비 없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험을 어떤 상태가 되게끔 덜 낭비가 되는 상태가 되게끔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것도 단서예요.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용함으로써 좀 더 적은 화학물질을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실험들 안에서 화학물질을 덜 씀으로써 그 실험이 어때요? 돈을 좀 덜 쓰는, 덜 낭비하는 상태가 되게끔 만들기를 연구자들은 희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make는 O형식의 동사로 쓰인 것이고요. O형식의 목적 보어 자리에는 당연히 보어 자리에 부사가 못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2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whether부터 시작해서 even까지 품사가 완전히 달라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끌죠. either는요. 아유, 이건 뭐 여러 번 했죠. 자, 둘 중 하나의, 둘 중 하나 대명사, 그 다음에 부정문의 문장 끝에 또한 역시, 그 다음에 접속사로 사용되면 either A or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전치사입니다.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even은 뭐예요? even은 부사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even이 형용사로도 쓸 수 있다는 그저 이야기했죠. 그러나 얘네들은 또 스펠만 갖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균등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애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품사가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컴마가 딱 보여요. 자, 주어 동사가 있고 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백발백중 접속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중에 접속사 누구 있어요? 얘하고 둘이에요. 끝. 그런데 얘는 뭐죠? either A or B가 와야 되죠. either가 여기 왔어요. 이게 그래서 B번이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the offer is accepted or rejected인데 여보세요. 컴마가 왔다는 건 이 앞절이 무슨 절이란 얘기죠? 부사의 절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either는 그렇지 않아요. either는 등위 접속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either 절이 전체가 부사절을 구성하는 경우는 없죠. 자, 그래서 그런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더라도 이거는 지금 or가 나와 있기 때문에 or를 자주 취하는 아이를 지금 함정으로 보여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이런 함정에도 걸려들 수 있어요. or 나오면 either가 많이 답이더라야. 근데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토익 공부를 하신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토익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시험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어떤 시험보다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망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야, or 나오면 either가 많이 답이야. 이게 영어 실력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대체. 잘 찍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100% 맞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오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안 늘고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영어 활용도 못하고 하니까 결국은 뭐가 나왔어요? 토익 스피킹 나왔잖아요. 이제 말하기도 돼.
자꾸 학습자들의 금전적 부담감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영어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실용용어로 좋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그런 강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찍게 만들어주는 강의 말고요. 점수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잘 찍게도 만들어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게 저희의 희망이고 어줍지 않은 저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영어 공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나중에 입사하셔서 후회하시고요. 활용이 안 돼서 또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좀 잘 해두시기를 저는 매번 여러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시험을 좋게 활용합시다. 나쁘게 활용하지 마시고. 자, 웨더도 마찬가지로 5월을 취하죠.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만약에 가만히 있어봐. 얘도 5월을 자주 취한다고 얘도 5월을 자주 취한다고 했는데 난 구별 못하겠다. 요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가 되는 학생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Either A or B는 등위 접속사예요. 얘가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가 여러분들 부사절을 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얘는 부사절을 구성할 수 있죠. 자, or와 자주 결합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혹은 거부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whether가 부사절로 사용될 때는 이 or가 정말 많이 보일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접촉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누구와? 바로 with the decision maker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와 연락 접촉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건 거부되건 간에 상관없이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129번입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똥도 잘 쓰면 약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안 좋은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좋게 활용하셔서 좀 약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을 줘도 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도 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되새겨보면 이 좋은 시험을 왜 그렇게 악용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지탄받고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정당당하게 잘 이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늘리시는데 정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자, 29번 가시면 where부터 then까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사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pay raise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들은 일단 자, 수식어구들이니까 잠깐 좀 뺄게요. 이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pay raise가 something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주어 동사 보어까지가 완전 문장이니까 뒤에 나오는 절은 무슨 절? 주어도 없어요. 여기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 역할을, 주어 역할을 겸하는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건 100% 관계대명사절이죠. 관계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이 필요하고요. 형용사절에서 명사 역할을 겸하는데 부사가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이 아이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장 구조만 보시더라도 정답은 바로 B번이에요. 저 지금 해석 한 글자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을 냈으면 자,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 연습을 항상 해야 된다고 했죠. 해보시면 pay raises 여기 나와 있어요. pay가 이게 봉급입니다. 자, raises는 인상이죠. 자,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봉급 인상입니다. 이 부서에 그러니까 maintenance department는 보수유지 관리를 하는 부서인데요. 그 부서 직원들을 위한 봉급 인상이 is something 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자, 내일 논의될 그런 뭔가입니다. 내일 논의될 주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9번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날카롭게 선택지 분석을 하실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30번으로 가시면 30번 A, B, C, D가 모두 다 형용사고 뜻이 달라요. prominent는 눈에 띄는, 현저한 이런 뜻이죠. punctual, 시간을 엄수하는 이런 뜻이고요. optimistic, 낙관적인 그런 뜻입니다. selective라고 하면 요거는 선택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해석을 해보니까
housekeeping staff me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usekeeping이 원래 객실 관리예요. 객실 관리를 하는 직원들께서 자 어디에? 이 호텔에 베이비 호텔에 객실 관리 직원들은 are blank about가 되겠습니다. Which cleaning product they use? 아, 답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이게 의문 형용사로 쓰였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cleaning products, 세척 제품 있죠? 이것을 그들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선택적이고 까다롭다라고 하는 selective가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optimistic도 사실은 about를 잘 취합니다. 그런데 about 이하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문맥상 적절치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1번부터 130번까지 10문항에 대한 또 해설을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 달의 특징은 뭐죠? 네, 이번 달은 Part 5가 다른 달에 비해서는 좀 쉬웠다. 매달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달 시험 보고 한 달에 2번씩 일요일 날마다 제가 셀카봉 들고 이러고 나서 여러분께 총평 알려드리잖아요. 매달 반응이 다르죠. 이번 달은 Part 7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쉬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쉬워도 별로 그렇게 좋을 건 아닌 것이 평균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좀 깎아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쉽다라고 해서 그냥 마냥 좋아하실 것도 아니고요. 어렵다라고 해서 마냥 슬퍼하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묵묵하게 인디안 정신으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거니까 자, 하나하나를 꾸준하게 여러분들 해 나가시다 보면요. 자, 토익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하고는 달라요. 수능은 정말 망망대해입니다. 그런데 이 토익은요. 이거 정말 좁은 개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저랑 같이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